안녕하세요. 한해솔입니다. 네, 오늘은 하늘의 표정이 다시 맑아졌는데요. 우리 증시도 맑음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7월 15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뛰었는데요. 다우 지수가 2.13%, 그리고 전날 급락했던 나스닥 지수는 0.94% 올랐고요. S&P 500은 1.34%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다양한 호재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이날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무뎌진 듯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플로리다주의 신규 확진자 수는 약 9,200명으로 최근의 7일 평균치를 밑돌았고요. 대표적인 확산지죠. 캘리포니아도 전일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백신 개발에 대한 희소식도 이어졌는데요.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3상 임상 시험이 오는 2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애초에 지난 9일부터 약 3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3상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임상시험 프로토콜 변경을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었거든요. 드디어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돌입하게 됐고요. 초기의 임상에서 참여자 전원에게 항체가 형성됐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연준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 의지도 확인됐는데요.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이날 온라인 연설에서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연준이 대규모 자산 매입을 지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2분기 실적은 기업별로 명암이 좀 엇갈렸습니다. 대표은행인 JP모건 체이스와 시티그룹이 시장 우려보다 양호한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했지만 웰스파고는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분기 손실을 기록했고요. 델타항공도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분기 손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요. 어제 트럼프가 미중 회계 협정을 곧 파기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공식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이 혼재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는 오펙 플러스가 감산 합의를 추가 이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8월 인도분 WTI 전거래일보다 배럴당 19센트 오른 $40 2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1시 26분 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에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동반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되며 약보합권을 기록 중입니다. 종목별로는 DKT가 최대 주주인 BH와 공동 개발한 5G 안테나 케이블이 퀄컴으로부터 최종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고요. BH도 29%대 장대 양봉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더나의 백신 임상 3상 소식에 국내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세입니다. 모더나의 창립 멤버인 로버트 랭거 MIT 교수를 지난해 8월 비상근 사내이사로 영입한 에이프로바이오 상한가까지 치솟았고요. 모더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바른손이 동반 상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또한 바른손의 최대 주주인 바른손 ENA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유전자 진단시약 및 유전자 치료제 신약의 주 원료로 쓰이는 뉴클레이오시드 생산업체 파미셀도 25%의 엄청난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상장한 소마젠, 이 소마젠도 모더나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데요. 모더나와 DNA, RNA 염기 서열 분석 서비스 계약을 맺고 사업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이틀 연속 상한가에 오늘도 20% 넘는 강한 힘을 보여줍니다. 네, 포인트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장비 부품 코팅 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오랜 횡보 흐름을 끊고 급등세를 보였고요. 진원생명과학은 국내 최초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미국의 이노비오의 후보물질 접종이 16일부터 시작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LET는 삼성 갤럭시 폴드2의 핵심 소재인 울트라신 글래스에 공정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요. 생산 공정을 세계 최초로 완전 자동화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갤럭시 폴드2의 흥행과 함께 추가 증설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특징주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오늘의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드디어 공개, 수소차 관련주 사, 팔아. 네, 어제 드디어 한국판 뉴딜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좀 기사를 통해서 대충 내용은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핵심만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사업비 160조 원 규모가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추진이 됩니다. 정부는 당초에 76조 원 규모였던 사업비를 2배 이상 늘리면서 판을 확 키웠는데요. 정확히 160조 원 중에 114조 1천억 원은 국비로 충당하고요. 나머지 25조 원은 지방비, 그리고 20조 원은 민간 투자를 통해서 마련한다고 합니다. 사업별로 보면 디지털 뉴딜에 총 58조 2천억 원이 투입되고요. 그린 뉴딜에는 총 73조 4천억 원, 그리고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는 28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서 총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인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국판 뉴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디지털과 그린 뉴딜 사업은 이렇게 총 20개의 과제로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들을 다 볼 필요가 없는 이유가 핵심 10대 과제를 또 따로 발표했거든요. 위에서부터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데이터댐,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그린 에너지, 지능형 정부,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디지털 트윈, 스마트 의료 인프라인데요. 간단한 개요는 화면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순서대로 하나씩 얘기를 해봅시다. 우선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총 사업비 20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이 중에 13조 1천억 원은 국비로 조달하고요. 나머지 20조 3천억 원이 민간 재원이 될 예정입니다. 민간 투자가 크게 진행될 것이라는 건데 그 내용은 전기차 113만 대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는 거고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급속 충전기 15,000대, 완속 충전기 3만 대를 확충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수소 충전 인프라는 450만 대를 설치하고요. 수요처 인근에서 또 수소를 생산해서 충전소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소 생산 기지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진행하고요. 미래형 전기차 부품, 수소차용 연료전지 시스템 등 신기술 개발도 추진을 합니다. 특히 어제 이 국민보고대회에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그린 뉴딜 관련해서 직접 화상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2025년까지 전기차 판매 100만 대, 점유율 10% 이상, 세계 1위 달성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번 한국판 뉴딜 사업의 중심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는 어쨌든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수소차, 전기차 관련 종목들 상승세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은 돈이 투입되는 데이터댐 분야를 볼게요. 데이터댐은 곳곳에 흩어진 공간, 민간 데이터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형태로 가공을 하고요. 이렇게 구축된 빅데이터를 분석, 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5G 통신망을 갖추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 데이터 14만 2천 개를 개방하고요.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5G 통신망을 조기 구축하는 사업이 포함되는데요. 자, 그러면 또 수혜 업종이 대충 그려지죠. 5G 관련주와 AI 관련주들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 밑에는 그린 스마트 스쿨이 있는데 사실 국비로만 따지면 이보다는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에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요. 도로, 철도, 이런 전통 SOC에 첨단 인식과 통신 장비를 설치해 디지털화하는 사업이 주를 이룹니다. 그 다음 그린 에너지. 우리가 이 부분 또 엄청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구체화돼서 수혜 종목도 좀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너무 두루뭉술하게 발표됐어요. 그리고 스마트 의료 인프라 부분에서는 이번에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이라는 말이 등장했는데요. 비대면 의료와 관련해 제도화가 언급된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입니다. 하지만 원격의료 허용과 같은 제도 개선 계획은 여전히 공백 상태거든요. 이쪽도 두루뭉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막상 이렇게 한국판 뉴딜의 종합 계획이 발표되고 나니까 회의론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문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나 남았는데 한국판 뉴딜은 5년 투자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추진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스마트 의료 산업에서는 원격 진료를 금지하는 의료법 규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고, 또 빅데이터 산업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 3법 규제가 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이 규제 개혁에 대한 언급이 한 줄도 없었다는 부분 많이 아쉽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처럼 끝이 좀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보고 제가 느낀 부분은 그나마 확실히 건질 만한 섹터는 수소차와 전기차, 5G 정도구나 라는 것이고요. 현재 수소차 관련 종목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정도에서 수익 실현 한번 해주시고요. 길게 보고서 또 떨어질 때마다 사 모으시면 3년 뒤 혹은 5년 뒤쯤에는 우리에게 좀 큰 선물을 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